자, 1학기 마지막 디딤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성장을 이루다. 자, 경제 성장 파트인데요. 자, 교과서는 90페이지입니다.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배웠었던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접근할 건데요. 첫 번째 이승만 정부입니다. 1. 이승만 정부. 자, 6.25 전쟁 직후 이승만 정부는 자, 핵심은 미국의 원조겠죠. 미국이 도와줬습니다. 자, 원조를 바탕으로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원조 문자를 이용하는 300산업, 자, 왼쪽에도 나와 있지만 재분, 재당, 면방직, 이 300산업과 같은 소비자 산업이 발달하였으나 자, 농산물의 가격 하락을 가져와 농민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핵심 키워드는 300산업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박정희 정권 때 1960년대와 70년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박정희 정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의 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자, 경제개발 계획입니다. 이거 5개년 계획인데 교과서에는 그냥 계획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5년씩 나눠서 끊어서 추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성장의 발판이 마련되었고, 그래서 5년씩이니까 1960년대 1차, 2차 두 번 할 수 있는 거겠지. 1, 2차 경제개발 계획 시기에는 자, 정부 주도형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정부가 이끌고 나갔다는 얘기죠. 정부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어떻게 유치했는지 여러분들 다 배웠습니다. 한일협정이라든지 독일로 우리 국민들 파견했다든지. 자, 유치하여 경공업을 육성하여 수출에 힘썼습니다. 이제 경공업 키워드, 그다음에 수출 키워드. 자, 그걸 통해서 이제 경부 고속국도 등이 건설되게 되죠. 돈이 좀 생긴 거죠, 이제. 자, 그리고 이제 1970년대, 아까는 1960년대하고 이제는 1970년대 3, 4차 경제개발계획 5년 단위로 끊었으니까, 자, 아까는 경공업이었죠. 이제는 중화공업. 어떤 식으로 내용이 형성되는지는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볼 거고, 일단 1970년대에는 중화공업 육성에 힘썼습니다. 자,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린 고도 성장과 수출 증대를 이루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1970년대 말에 일어난 세계적인 석유 파동으로 중화공업에 주력하던 한국 경제는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때, 자, 전두환 정권 때는 중반부터 삼저호황, 핵심 키워드는 삼저호황이 되겠죠. 이거 세 가지가 낮았다는 건데 어떤 거냐면 저유가, 기름값이 낮았고, 저금리, 이자율이 낮았고, 환율이 낮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되게 한국 경제가 호황을 누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세계 경기가 회복되고 반도체, 자동차, 자, 1960년대에는 경공업, 1970년대는 중화공업, 자, 그 다음에 1980년대에는 반도체, 자동차 등의 기술 집약적 산업이 크게 발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90년대 5번이죠. 1990년대 한국은 자,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자, 우리 1996년에 소위 선진국들 모임이라고 하는 OECD에 가입해서 굉장히 큰 자신감을 얻었으나 1997년 말에 외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그 뒤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자, 외환 위기는 김영삼 정권 되고, 자,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구조조정, 외국 자본 유치, 근무호기 등을 통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노력을 하였죠. 자, 마지막 6번 2000년대 들어와서는 한국 경제는 이제는 IT가 우리나라에서 IT 강국 아닙니까? 정보기술, 전자산업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여 개방 경제 체제로도 나아가고 있다. 이건 상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 1950년대. 자, 정리해 보면 1950년대 키워드는 삼백산업, 원조경제. 그다음에 1960년대는 경공업, 수출. 1970년대도 이제 수출은 이제 박정희 정권 때부터 이제 들어서 가지고 우리나라에 쭉 이어져 오는 하나의 트렌드로 우리나라는 그래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까지도. 그래서 수출은 쭉이고 1970년대는 이제 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960년대는 경공업, 뭐 가발, 모자, 양말 이런 거 팔았던 얘기고 1970년대는 중화학공업, 뭐 기계공업, 조선공업 뭐 이런 거 팔았던 얘기고 그다음에 1980년대에는 이제 기술 집약적 산업,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거 팔았던 얘기고 그 다음에 1990년대는 이런 거 쭉 팔아왔는데 경제 위기를 맞이했다 이런 얘기고 2000년대에는 IT, 전자산업,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이제 이걸 팔았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더욱더 잘 팔기 위해서 FTA도 맺은 거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90페이지 넘어가고 9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화 영향으로 사회가 변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업화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며 주택, 교통, 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 이건 오히려 사회 시간에 많이 배우는 얘기겠죠. 도시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신도시나 아파트를 세우고 지하철과 외곽 도로를 건설하였다. 또한 공해 단속을 강화하는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이건 약간 사회 과목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역사 시간에는 조금 더 관심을 낮춰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1970년대 정부는 저고가 저임금 정책, 저고가 저임금 정책이 나와 있죠. 자,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 그다음 저고가는 농산물의 낮은 가격 이렇게 하는 정책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수업 시간에 좀 더 논리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고가 때문에 농민들이 희생 보는 거고 저임금 때문에 노동자들의 희생이 뒤따랐다는 거지. 그래서 1970년 평화시장의 노동자였던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기준법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임금이나 노동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를 요구하며 분신하였다. 분신이 뭡니까 여러분들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를 계기로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1990년대 쌀을 비롯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어 농촌 사회가 큰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외환 위기, IMF 위기 이후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크게 증가하여 주요 노동 문제로 떠올랐다. 일단 이렇게까지만 보겠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역사보다는 사회 시간을 좀 더 많이 배우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폰노트는 없지만 잘 읽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